4. 서서히 그러나 끝까지 가라. 위대한 풍경 화가가 소박한 풍경에서 중요한 것을 표현하듯 위대한 사상가는 소박한 것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한다. 소박하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의 겸손함을 말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 중요한 것이 소박한 것에 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우리의 병은 어떻게 치유되어야 하는가? 니체는 그것을 단번에 성급하고 폭력적으로 성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사람들은 사소하고 작은 문제들과 시험들을 무시하고 지름길을 원한다. 그러나 한번 믿음을 주는 것으로 영생을 약속하는 기독교처럼 그런 지름길은 우리를 속인다. 니체는 대혁명을 지름길을 통한 질병의 치유에 비유하기도 했다. 가치평가를 크게 변화시키는 최근의 실험,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실험, 대혁명은 비장하면서도 피투성이의 엉터리 치료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러한 엉터리 치료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통해 믿기 잘하는 유럽의 갑작스러운 치유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모든 정치적 병자들을 이 순간까지도 초조하고 위험하게 만들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병에 걸린 몸을 가능한 한 깊숙이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약을 극소량으로 그러나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천천히 가야 한다. 우리는 우회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사유의 진행은 무자비하며 대담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온화하고 유연해야 한다. 강이 흘러가는 도중에는 강과 숨바꼭질하며 섬, 나무, 동굴, 폭포로 짧은 목가를 짓는 장소들이 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다시 바위를 넘고 가장 단단한 암석도 뚫고 계속 흘러간다. 우리는 침묵과 고독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겪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을 기다려야 하지. 내 자아의 샘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항상 시간이 걸리네. 그리고 자주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오래 갈증을 참아야만 하지. 이 때문에 나는 고독으로 들어간다네. 모든 사람을 위한 물통에서 물을 마시지 않기 위해. 니체는 어쩌면 철학 자체가 하나의 우애를 수 있다고 말한다. 부드러운 태양, 밝고 생동하는 대기에 남쪽의 식물, 바다의 숨결, 고기와 달걀과 과일로 이루어진 가벼운 식사, 뜨거운 음료수, 며칠 동안의 조용한 산책, 적은 말수, 드물지만 신중한 독서, 혼자 거주함, 청결하고 질박하며 거의 군인 같은 생활 습관, 요컨대 내 취미에 가장 적합하고 내게 가장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충동, 이런 충동이 정신 혹은 이성으로 번역된 것이 철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철학은 개인이 건강해지는 법에 대한 본능이 아닐까. 나의 대기, 나의 높이, 나의 기후, 나름대로의 건강을 두뇌라는 우애를 통해 추구하려는 본능이 아닐까. 이것이 니체의 철학학이라고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니체는 철학을 하나의 우애로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철학을 보는 시선, 즉 철학의 외부를 통해 철학을 이해했던 그의 철학, 자신과 철학이 맺는 관계를 문제 삼았던 그의 철학이 철학 자체를 또한 우애를 통해 이해하는 방식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천천히 일상을 바꾸어 가야 한다. 건강한 삶에 대한 우리의 충동이 우애로로 나타난 것이 철학이라면 위대한 철학이란 결국 일상의 삶을 가꾸어 서서히 변화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능력이나 위대함 역시 단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잘게 부서져 내린다. 모든 것 속으로 들어가 자라고 어디에나 달라붙을 줄 아는 식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위대한 것을 파멸시킨다. 그것은 매일 시간 간과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비참함이며 이런저런 작고 소심한 감각의 수천 개의 작은 뿌리가 되어 우리의 이웃, 직장, 교제, 일상의 일에서 자란다. 우리가 이 잡초를 조심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 때문에 몰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성화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반대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만성적 폐질환을 가진 사람은 예전과는 반대로 수없이 호흡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습관이 생기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매일 15분씩 강하고 깊게 호흡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치료는 서서히 그리고 미세하게 진행된다.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려는 사람조차 가장 사소한 습관들을 고쳐야 한다. 우리가 낫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고쳐야 하며 영혼도 예외일 수 없다. 위대한 사상은 스펙터클한 사건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비둘기 걸음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꾸준한 기다림의 실천 속에서 조용히 찾아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작은 실험 국가들을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실험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자. 천천히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끝까지 실험을 멈추지 말자.
물론 우리도 언젠가는 피로 때문에 멈춰서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곳을 우리의 끝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겠는가? 우리는 인류의 모든 태양이 침몰했던 곳을 향해 가는 새들의 군단이고 우리 중 어떤 새는 분명히 더 멀리 날아갈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웃음 지을 수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인류 정신을 한 뼘이라도 더 멀리 데려가고 가는 정신의 비행사이며 한 뼘이라도 더 깊은 곳에 데려가는 정신의 광부이다. 창공과 대지의 소리 없이 그어진 선 하나. 그것은 우리의 존재이며 자부심이다. 어떤가? 이른 새벽 맨 먼저 달려온 빛 알갱이들이 벌써부터 우리의 날개를 간지럽히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최성년 동지, 니체주의, 막스주의, 주체주의, 자연주의, 공산주의자가 함께 되어요. 투쟁, 박명철 드림. 언더그라운드 니체 천천히 그러나 대담한 날개짓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하여 지은이 고병건 2014년 2월 17일 초판 1세 발행 2017년 2월 13일 초판 3세 발행 책임 편집 남미은 기획 편집 남와 선왕규 안혜련 홍보람 수 편애니 선왕규 편한 곳 천년의 상상 등록 2012년 2월 14일 제300 2012-27호 주소 121865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45기 26 101호 전화 02-739-9377 텍스트 02-739-9379 이메일 이매진1000 @네이버닷컴 블로그.네이버.com 이매진 1000 카피라이트 구경 2014 보금자리 카피라이트 ISBN 9768 7-8 0319 감사합니다.